1조 4천억 원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아주 나쁜 거지.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는 어쩌면 만나러 갈 것이다. 그렇게까지요? 근데 여러분이 살 때 왜 샀어요? 마케팅을 당했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마케팅이 안 한 종목은 뭐야? 아무 소리도 나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종목이 진짜 종목이야. 소리가 안 나면서 서서히 우상이 하거든. 네.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이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은 사실은 1월부터 네. 조정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인 네. 삼성전자가 1월 12일부터 네. 조정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아마 굉장히 아픈 조정이 왔죠. 그래서 원래 그 시장이라는 게 가을에 와서 봄에 나가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계치를 봐도 보통 가을에 반등해서 봄에, 여름에 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계치에 의하면 가을에 주식을 살 때죠. 근데 이제 무엇을 사느냐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거죠. 네. 근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뭔가 가을에 사야 되는데 그걸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네. 가을에 와서 봄에 나간다. 이건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그 퀀트 이런 거, 퀀트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십 년 통계를 봤더니 가을에 오다. 그리고 그 사태가 났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니몬 사태라든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저런 사태를 보면 사태의 가을에 작년에도 보면 10월에 장이 나빴잖아요. 네. 갑작스레 확 뛰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1월 4일까지 그냥 올라간 게 보면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부터 이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정점을 찍었던 장이 여기 조정 많이 했잖아요. 여기. 네. 예. 이 달이 보면 10월 30일이에요. 11월 1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1월 4일까지 아주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주는 그 이야기가 네. 이게 결국 시장을 선도하는 건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증시 향후에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을까요? 어디까지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량주를 보거나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그 종합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월봉 차트를 보면 많이 하락할 수 있고 적당히 하락하고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80년대처럼 또는 2003년 때처럼 조금씩 조정하고 우상향하는 방향, 하나는 지금 더 많이 왔다 가는 방향.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용이 많다면 좀 더 조정할 것이고, 네. 종목이 바뀔 것이다. 이게 지수를 예측한다는 거 예측하려고 필요가 없죠.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삼성화재나 삼성전자를 보면 언제나 조정은 있었으니까 네. 그 조정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시장이 나쁜 소리가 들릴 때, 변동성이 심할 때 주가가 싸잖아요. 네. 삼성전자 9만 몇천 원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 많이 싸졌잖아요. 삼성전자 오늘의 정말 한 이슈는 삼성전자인데 보면은 7만 이거 뭐요? 7만 천 원이면은 2만 원 이상 빠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만 얼마라도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실망할 때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또 10월의 원리를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앞으로 많이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왜냐면 이따가 이제 그 주도주 했던 애들이 조정을 하면 반등파와 조정을 반복하면서 네. 시간적으로 오래 조정을 하니까 반등파는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반등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 예측하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네. 사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시끄러웠던 것들 인기 종목 있죠. 인기 종목 한 7, 8개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개인 투자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인기 종목 8개는 꼭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셀트리온 많잖아요. 그죠? 네네. 인기 종목. 인기 종목은 꼭꼭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를 보면 격언에 있어요. 주식 투자의 초보자들은 인기 종목 8개는 꼭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인기 종목이 이따가 보면 되겠지만 흘러내린다고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고 인기 종목이 그럼 흘러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가 시장을 살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는 게임이 바로 주식대. 그래서 순번이 다 돌아갑니다. 네. 그래 다 해주고 나면 시장이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먼저 올라간 종목을 좋아하면 결국 조정 들어올 때
고통스럽다.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인기 있던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공모주가 돈을 너무 많이 끌어갔어요. 아, 그쵸, 그쵸. 공모주,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이 카카오 게임즈, 뭐 SK 바사라즘 이런 것들이 돈을 엄청 등치 큰 것들이 돈을 엄청 끌어가가지고 시장의 에너지를 좀 갉아먹었다. 이게 죄랑은 죄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연구하지 말고요. 멀리 갈 종목.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40년 월봉 차트예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길고개 세월은 있었지만 우상향했다. 그러면 저 밑에 32원 했었는데 이제 액면분할해서 50대 1이니까 그걸 50원 잡아도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500원 10배죠. 5,000원이면 100배죠. 5만 원이면 1000배잖아요. 각 2,800배, 1,900배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상향하는 우량주를 단기 조정해서 좀 더 내려오더라도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만 승리다. 예, 물론 이 방송에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방송도 있고 그걸 좋아하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큰 금액들, 시장에 참여한 모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상한가나 급등주는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그건 선수들만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삼성전자 같이 수십 년 우상향하는 것, 외국인들이 장기가 가지고 수십 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하고 있거나 종합지수가 조정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차트가 멀면 들어오죠. 비싸면 좀 할인해 준다는 거죠. 멀어지면 인기가 붙으면 사람들이 달려온다는 거죠. 인기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지난번에도 노래도 했었죠. 멀면 안 돼. 멀면 안 돼. 멀면 안 된다고. 제가 1월 4일부터 노래한 거예요. 뭐니까 어때요? 9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들어왔죠. 또 많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실적해 있는데 글쎄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참아볼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반등이 올 때 또 뭐 이런 반등 해주겠죠. 이런 반등. 그죠? 반등이 여기도 보면 반등 오는데 반등이 올 때 비중을 좀 다음 주도주로 조금씩 이상하는 것은 어떨까? 삼성전자 조금만 가지고 있고 여기다 몰빵 쳤다고 하나 신용 걸었으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이쁠 때 사면 고통스럽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스러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 막 변동하고 종합시장 변동할 때는 건 이거 저기 수익은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변동성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수익은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익은 시장이 조정할 때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 더 주식을 사야 돈이 남는 거지. 1월달 같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전부 뭐 1월달에 뭐 세일 들어놓으면 뭐 코로나 벗게 해줄게 뭐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그 코로나 벗게 해준다고 마스크 벗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 매스컴 안 나오고 잠수함 탔어. 그래서 사람들이 세일 돈을 많이 사가지고 물 먹고 있고. 그 시장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좋은 얘기 해줄 때 언제나 주식이 조정 온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나 두 주 사놓고 내가 늘 그랬죠. 시장엔 작은 돈만 투자하고 기다려라. 예, 기다려라가 정답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이쁜 놈이 미워져. 미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때 이제 액션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얼마나 내려갈지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부가 아니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예측을 했다는 자체가 죄예요, 죄.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모르지만 우량주는 우상향한다를 믿어야죠. 그렇다면 어디 사든지 상관없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 종잣돈으로 모아가는 건 조그만 돈으로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도 뭐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매일경제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이제 홍나희 여사님이 삼성전자 주식 1조 4천억을 판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아마 지분을 좀 매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주주에 가까우신 분이 1조 4천억 원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거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에게. 자,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나쁜 거지.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난 지난번에도 삼성전자는 오래오래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사라고 그래도 내가 많이 사라고는 못합니다. 네. 사고 싶다면 그 9만 원에 사고 싶었던 사람 지금 7만 원 할 때 당신의 돈의 1% 미만만 사봐라. 그리고 삼성전자를 공부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고 40년 동안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대주주가 큰 금액을 팔았다는 거는 악재 중에 무지한 악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9만 원대부터 1월 달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를 40년 동안 개인 투자가가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이번에 액면 분할한 게 대주주가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옛날부터 대주주 삼성전자 사장단이 우회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해외에 있는 물량들이 다 노랑머리인지 네. 가짜 우회해서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매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걸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조세 도피처에 네. 기자들이 많이 있다. 재벌들이 거기서 뭐 샀겠어요? 자기 주식 샀겠죠. 그죠? 그렇다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는 우량주니까 만약에 좋아하면 1% 미만 그리고 많이 산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번에는 옛날에 포스코가 2008년에 그렇게 좋았지만 13년 조정하듯이 네. 삼성전자도 화려한 시세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런 홍라희 여사 같은 분이 대량 팔았다. 그렇죠. 이런 거는 아주 나쁜 이 악재다. 기사 보니까 계약 기간이 내년 4월 25일까지인 걸로 보니까 4월 25일까지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지금 0.33%에 달하는 1조 4,258억 원을 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판다라는 뜻일 텐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참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많이 먹었죠. 생각해서 7만 원 해도 5, 7, 30, 350만 원입니다. 네. 9만 원 하면 450만 원인데 네. 그래도 무지하게 나면 이 사람들이 액면가 5천 원대 100원에 100원, 100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먹은 겁니까?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주주가 판다는 거는 네. 결코 좋은 거 아니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아무리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신 분, 몇십 년 되신 분들이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로놓게 삼성전자 들어가서 네.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악재 뉴스입니다. 이거 그쵸, 그쵸. 굉장히 악재. 대주주가 판다는 것만큼 호지는 대주주가 몰래 사더라.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대주주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만 대주주가 판다는 거는 네.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제가 1월 달에 분석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TSMC 대만 반도체한테 내줬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막 판이 막 바뀌고 있는 게 엔비디아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대만세가 강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대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치열한 치킨 게임, 싸움이 벌어지겠다. 그렇게 되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익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이 아무런 앞으로는 좀 덜 날 거니까 네. 그 화려한 시세, 화려한 EPS를 네. 보여주기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을 좀 비중을 좀 나는 좀 소량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사야 된다면 요 기간 이후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그 사이에도 상관없을까요? 지금은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반등은 무슨 반등일까요? 낙폭과대 반등이죠. 그러니까 굽이 떨어질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반등 와요 안 와요? 해주죠. 네. 2, 3개월씩 반등해주고요. 지금 여러 달 떨어졌잖아요. 한 7, 8개월, 8개월 이상, 9개월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2, 3개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전고점 넘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 반등파를 먹으러 갈 거냐? 아니면 충분한 조정을 할 때까지 이 장기 이평선에 만나는 데까지 기다릴 거냐? 장기 이평선에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 눌러 하면서 장기 이평선에 만나죠. 삼성전자가 장기 이평선에 만날 쯤 되면 두 선이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는 올라가고 밑에 거 내려오면은 50%의 절반의 법칙으로 한다면 45,000원, 최소한도 5만 원까지는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는 어쩌면 만나러 갈 것이다. 그렇게까지요? 이분 여기 이런 데는 75% 조정했어요. 이런 데서는 100만 원은 25만 원까지 떨어졌고 여기도 75% 빠졌고 보통 50%는 50% 이상 막 빠졌어요. 우량주의 절반의 법칙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우량주 조정 들어가면 절반 50% 조정 들어옵니다. 그래서 50%는 쉽게 온다. 네. 지금도 이미 보니까 9만 원에서 7만 원 많이 왔네요. 4만 5천 원, 5만 원 들어서 누르면 이게 한 번에 안 가져 보세요. 여러 번 들어 눌러 하면서 그 장기 평선 가서 안착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안착됐을 때 어떤 때는 장기 평선을 깨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월봉 차트를 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네. 월봉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시세의 진행이 보인다. 아, 지금 어느 단계지? 아, 버블 났네. 뭐네. 가깝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만화도 제가 그랬는데 네. 시세는 삼성전자를 시세를 잘 보면 이 장기 평선이 주인이 가는 길이라면 주인이 가고 있다면
마켓, 시장이 마켓. 단기는 어때요? 멀리 떨어졌다 들어왔다 하죠? 네.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멀어지면 주인 만나러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만나 그런 애도 있죠. 네.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장기평선. 그럼 만날 때 살아.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 우리 양주도 다 싸게 준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임은 기다리는 게임이고 좋다는 소리가 이거 개인 투자가 전부 흥분시킨 게 뭐냐면 동학개미 운동이니 지랄들하고 뭐 10만 전자니 지랄들하고 떠들어가지고 전부 개미들 그 목표치 10만 나오는 순간에 자도 모르게 샀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7만 목표치가 나오면 조정한다. 네. 이것도 써놔야 돼. 꼭 벽에 쓰세요. 목표치 나오고 모두가 막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고 네.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또 이런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주식은 사서 장기로 모으는 거다. 장기로 보여라. 모을 때 모으더라도 기다려서 나쁜 소리 나올 때 모아야지. 좋은 소리 나올 때 모으려면 갔다 와야지 50%. 여러분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다. 5억 빠져보세요. 욕 나와. 내 들어놓은 주식 다시 나눠봐라.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강아지도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도 딱 엎드려서 기다리는데 왜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주식투자자들은 기다려 그러면 안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급하게 먹으려다가 네. 다들 얹힌 거죠. 거기다 신용까지 걸어가지고 고통스럽죠. 신용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 이제 2021년 4분기 좀 전망 및 유망세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도 보면 좋은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금리가 인상하고 있죠. 그렇죠. 금리 차트를 보면 뭔가 모르게 무섭게 척척척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보면서 금리 수혜주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수혜주들 좀 한번 볼까요? 한두 개 보면 뭐 가장 흔해 빠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KB금융이겠죠? KB금융은 안 보고 은행주 얘기를 할 수 없죠. 보시면 어때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네. 잘하고 있죠. 다른 애들은 신저가를 까고 있는데 얘는 찍고턴 우상향 하잖아요. 벌써 3개월째 우상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DGB금융.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완전히 시구가 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모습이 다르고 현대차하고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자꾸 좋아하는 종목에 보고 있어서 그렇지 종목은 우퇴하고 있어요. 지금 지수는 빠진 종목 가요 안 가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가는 종목들이 있네요. 이걸 보면 지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DB손해보험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상하고 있네요. 아니, 지수 때문에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그까지 것 지수 때문에. 그죠? 종목을 봐야지. 그지? 네. 종목이 가는 종목 그냥 잡으면 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뒤편에 나오는 제시리버 얘기 있죠? 네. 거기에 다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종목을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험주 다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증권주도 잘하고 있죠. 그러면 왜 얘들이 우상향할까라 생각해보면 금리를 먹고 살잖아요, 얘들은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 많이 했거든. 네. 보험회사 직원들이 대출도 하면 또 수수료 먹더라고. 네네. 그러면 금리를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에서 금리를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네. 거의 다 변동금리를 받거든. 변동금리는 싸단 말이에요. 네네. 저금리일 땐 싸.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죠. 그래, 그게 함정이단 말이야. 그게 부동산 요새 붐이 나가지고, 부동산 많이 올랐네. 요새 보니까, 마포 와보니까, 우상향하니까, 이게 변동금리를 먹으니까, 금융주들은 뭐야? 호재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잘 골라야 되겠고, 보험주도 잘 골라야 되겠고, 증권주에서도 잘 골라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딴따라 얘기도 했었죠. 네네. 예, 엔터테인먼트. 네. 그 동네도 보면은 요즘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연구할 게 아니라 전 종목을 봐야 돼. 그게 지금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네. 일봉도 아니에요. 월봉 차트인데 보니까 이게 몇 개가 상승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그죠? 월봉을 본다는 건 뭐냐면 월봉이 우상향하고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피크가 칠 때 보면 장대 양봉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전 종목을 보다 보면 여러분 업종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 종목을 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하죠? 길을 쫓겨타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써 있는 그 어떤 테마나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얘기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줄 거다. 요새 뭐 테마주들 많이 뭔 테마만 치면 쭉 나와. 근데 그 테마가 보면 짝짓기하고 테마라는 이름이 지어지면 이미 월봉 차트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수를 보지 말고 하반기에 갈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인기 있던 업종들 월봉 보시면 뭐 반도체 한번 쳐볼까요? 어때요? 업종이 지금 4개월째 얻어맞고 있죠. 네.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업종 차트를 섹터를 고르는 거는 네. 전 종목 업종도 보고 종목도 보고 이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인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그래 날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은 얘기로만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들은 얘기는 다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를 듣고 샀다는 건 뭐죠? 막차아닙니까? 여러분 광고를 주고 물건을 사서 더 받고 팔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에 주식시장은 교묘한 광고를 테마라는 네. 섹터 이름을 지어서 판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 때 왜 샀어요? 마케팅을 당했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마케팅이 안 한 종목은 뭐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 내가 늘 용각산 얘기하잖아요. 용각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종목이 진짜 종목이다. 소리가 안 나면서 서서히 우상해 하거든. 네. 일단 한 주만 사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시세의 원리가 맞으면 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도 되죠. 그죠? 공부할 때는 한 주는 언제나 실습비로 내야지. 네네. 실습비 낸 거를 본전 달라고 울지 말고. 네. 학교 가서 실습하고 요리해서 먹어버리고 그거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실습 안 하고 오자마자 그냥 초보자가 돈을 막 벌려고 한다 자체가 네. 모순이에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대들다가 너무나 많이 맞고 많이 잃고 많이 울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장이 조정하니까 아마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일단 한번 손절매 5% 10% 잡고 쑥 빠져. 그리고 돈만 가지고 관망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뭔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 밖에는 또 뭐 유망하다고 보시는 게 있나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은행, 뭐 증권, 보험, 그 다음에 엔터도 좀 좋게 보신다 한 거. 예, 엔터주에서 뭐 YG 같은 게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네. YG도 보면 신고가 나고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모든 매물을 다 돌파했잖아요. 네. 그럼 지수를 따라서 본다면 지수가 지금 3,000이 깨져서 2,900도 깨졌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하죠. 3,300에서 2,900까지면 멍할 거예요. 그럼 이주기 빠지면 반등이 조금은 할 거예요. 네. 예측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이런 식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수는 빠지지만 종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격언대로 가을에 와서 봄에 나가려고 가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배당주가 1월에 산 사람이나 10월에 산 사람이나 네. 배당을 달리 줄까요? 아니요? 10개월치 빼고 줘요? 아니요? 똑같이 맞죠, 그죠? 네네네. 12월 28일 날 권릴락 날 1월에 산 놈이나 10월에 산 놈이나 배당 똑같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3분기, 9개월 정도에 늦게 산 사람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사면은 3개월 보관하고 1년치 배당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 3%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3, 4, 12, 12% 배당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배당주를 살 때죠. 그래서 배당주 노래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가을엔 배당주를 사겠어요. 그죠? 네. 잊지 마세요. 네. 가을은 9개월 동안이나 좋은 종목들이 이제 리포트가 막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배당주 치면은 네이버에 치면 많이 뜰 거고요. 또 김작가 TV 많이 보시면은 앞으로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들이 지금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터 지금 둘 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더 오를까요? 이미 좀 멀어졌으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시리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할 때 주도주는 가장 많이 오르는 놈이다. 네. 상위 오르는 놈만 계속 따라선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데이터 낸 콘트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봤더니 장에 갈 때는 오른 놈이 더 가더라. 그래서 카카오 갈 때 보면 카카오가 맨날 1등으로 올라왔어요. 상승률이 제일 좋았어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그렇죠. 근데 그 놈만 계속 샀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카카오만 샀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도 오르는 놈이 더 간다.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도 오르는 놈은 대장이다. 생각해보세요. 강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 강물을 역행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용주. 그렇죠. 내가 그럴 때 올라가는 주식들을 그렇죠. 용주다. 강세 종목이다. 네. 그럼 장이 돌아서면 어떨까요? 더 가볍게 가겠죠. 그래서 장이 나쁠 때 주도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 종목을 보시면 어느 섹터가 센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 못 사시면 한 주 사서 공부하시고 작은 돈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프로가 돼야지. 네. 여기는 월가에 있는 정말 프로들하고 또 한국에도 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프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 절대로 유튜브 안 합니다. 돈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몇 수천억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번에도 떨어질 때 뭐 했겠어요? 카카오 공매 치고, 셀트론 공매 치고, NC수부도 공매도 치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먹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오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떨어질 때도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를 잘 공부하다 보면 네. 떨어질 때 떨어진 대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데 베팅해서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따 그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네. 그럼 건설과 화장품 쪽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건설도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부동산들이 지금 집만 지키면 팔잖아요. 네. 건설주가 집만 지키면 팔리고 엄청나게 좀 돈들을 벌어갖고 있는데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네. 그거 뭐라고 그러죠? 임대주택 이런 거 줘서 네. 7년, 8년 후에 팔라고 안 팔고 그냥 월세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 팔았더니 지금이 막 떴잖아요. 근데 몇 년 후에 가면 더 많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그때 가면 엄청난 호재로서 이제 주가에 반영될 거고 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요. 야, 이거 봐. 임대주택이 말이야. 지금 4, 5만 원 하던 게 말이야. 20만 원가 20억이야 뭐 이러면서 이걸 기장하면은 이제 자산주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네. 되면. 그래서 이제 건설주도 장래에는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요즘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약간 좀 난리죠. 수혜를 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BTS 때문에 뭐 음원 쪽이라든지 드라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연구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열광하지 않는다. 탐탁하지 않다. 그러면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찡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못 가고 있다면 그거는 분양된 것이다.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여러분이 다 사갖고 있는데 못 간다. 그리고 괴롭다. 주가는 좋은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괴롭지 않아요. 지금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는 네. 종합지수가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죠. 이 빨간 양선일 때는 괴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옆으로 살짝 비켜서 해야죠. 이 격언이 하나 있어요.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마라. 기차가 갈 때는 서울 가는 거야. 그럼 따라서 골라 타지만 서울에서 역행이 내려와 부산으로. 근데 거기다 맛 받으면 다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매하고 잠깐 비켜 쓰는 거죠. 마주오는 기차와 마주 쓰면은 어떻게 해요? 다치는 거죠. 네. 돈만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말라는 격언을 잘 이해하시고 초보자들은 처음에 손절매를 저는 안 가르칩니다만 초보자는 분산 투자 안 하잖아요. 몰빵 쳤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배워야 돼요. 손절을 배워서 처음에 내가 들리는 소리 마케팅 광고에 들어갔구나를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잘못됐을 때는 빠져나와라. 그래,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 네. 다만 올마도 반등이 조금씩 하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게 한두 달 반등 나오잖아요. 네.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400대부터 3300까지 더블 이상의 종합지수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 거기에 대한 조정과 엄청난 신용이 들어왔잖아요. 예상값 까는, 지금 조정은 가만히 보면 예상값을 까는 거고 이 신용을 신용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계속 막 팔고 있죠. 빨간 건 매수고 파란 건 매도하는 건데 네. 막 신용을 갖다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이제 장애 부정적인 생각이죠. 결국 뭐냐면 신용이 좀 빠지면 반등이 좀 나오고 신용이 막 이게 원래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합쳐가지고 8조 정도면 많은 건데 거래소 하나가 13조 막 갔으니까 엄청나게 두 개 합해서 25조 많이 신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3배 이상 신용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 지금 신용 까는 장입니다. 신용 까는 조정이 좀 필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좋게 말씀하신 섹터가 은행, 증권, 보험이 이제 금융, 두 번째가 엔터, 세 번째가 이제 건설, 네 번째가 이제 아까 화장품 말씀해 주셨나요? 네, 화장품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화장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먹는 코로나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네. 화장품도 이제 때가 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이 화장품이 들어서 많이 맞아가지고 가치에 대비 저평가 됐으니까 네. 여행도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반응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지금은 여행은 단기에는 좀 법을 났어요. 네. 여행보다는 화장품이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 제일 많이 맞은 게 아무래도 LG 생건이죠. 7월 달에 네. 178만 4천원을 찍었다가 네. 이번에 131만 원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등이 시작됐어요. 네. 잘 보면 왔다 갔다 하죠.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우량주는
우상향하니까 장 나쁠 때 그냥 소량만 사서 공부 차원에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생강 이런 것들을 관심권으로 한번 두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4개 중에서는 제일 좋게 생각하신 건 그러면 섹터는? 단기적으로 안 올라간 건 화장품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천대받고 있는 나를까. 단기적으로 그렇고 예. 조금 내년까지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이 바닥치고 올라가면은 몇 년은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네네. 최소한도 2년은 가죠. 네. 한 번 잡으면 한 2년은 가거든요. 이게 월봉이니까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은 네. 아마 1, 2년은 아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라는 꿈이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마스크 하면서 화장품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을 하고 볼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언젠가 바뀌었죠. 뭐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벗게 되겠죠. 네. 이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절망하고 있고 너무나 먼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까운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주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장품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품도 어쨌든 우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출시 이제 기대감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화장품을 포함해서 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지금 관련주 뭐 여행주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레저 이런 쪽의 투자가 지금 해도 좀 괜찮은 건지, 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긴 하잖아요. 그 여행하고 네. 호텔 같은 거, 여행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그 납득이 안 되더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화장품 올라오다 얻어맞는 거 봤죠? 예.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면 또 얻어맞을 때 또 얻어맞으니까 조정할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같은 입장에 있는데 화장품은 그래도 얼마라도 써. 기초 화장품이라도 여행은 전혀 되지도 않는데 실적 보니까 완전히 적자야. 하나투어도 그렇지, 뭐 참전 여행도 완전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니던데 네. 주가는 막 전고점 가려고 그래. 네. 그럼 좀 반영됐다.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좀 매도하는 게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글쎄 좋을 수 그건 잘 있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금 사는 거는 좀 아니다는가. 네. 모두 여행 떠드니까 주가는 관계없어. 투자가들이 전문가들이 여행 떠들면 조심해야 돼. 예? 그러면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나 떠들었어 1월 달에. 그렇죠. 삼성전자 10만 전자, 10만 전자, 12만 전자 떠들 때가 엊그저인데 그때가 팔 때잖아.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좋은 소리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래서 불쌍한 거 사야 돼. 네. 불쌍한 게 화장품이다. 불쌍한 게 화장품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이제 10위까지만 한번 우리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는 했으니까 두 번째 SK 하이닉스 좀 어떻게 보시는지. SK 하이닉스요. 조정이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심하게 봤죠. 네. 이게 2등의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빠지면 반응 나올 땐 또 1등보다 더 세게 가는 거예요. 2등이니까. 얘도 1월부터 15만 8천 원에서 지금 9만 4천 원. 야, 거의 한 40%. 많이 빠졌죠? 30%는 빠진 거죠? 네. 30%, 40%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반등은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반등 나고 바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은 전고점 가기는 어렵고, 또 재수 또 좋으면 전고점 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요. 약간 장기로는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근데 많이 살 구간은 아니고 1% 미만만 맛보기로. 여기다가 그러기에는 이미 이 꼭대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마케팅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에 많이 물린 매물을 뚫기 위해서는 그래서 2, 3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조정하는 거예요. 전고점을 뚫으려면 그 매물, 그 신용을 다 털어야 되거든. 이게도 신용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신용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신용이 보니까 이거 3,180억이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이걸 보고 때린다고요. 물건을 빠지면 반대 매매 나오니까 물건을 싸게 밑에다 팔아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용이야. 신용 지표를 안 보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직 신용이 덜 빠졌어요. 그래서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네이버. 그다음에 일곱 번째 기업 이제 카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뭐 다른 것보다 조정을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이버도 신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1,160억이네요. 하이닉스보다는 작은데 그러나 멀리 이 차트도 보면은 그 시장 마켓 그 시세는 개라고 그랬죠. 네. 주인보다 많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붙어야죠. 붙어야죠. 예. 기술적 분석을 보면 뭐야. 그래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냥? 붙어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그림 만들어 또 개인 투자가 달라붙으면 팔고 나오고요. 걔들은 그 작업에 멀면 팔고 가까우면 사고 멀면.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 이따가 얘기할 얘기 중에서 기술적 분석이만 투자해도 훌륭하다는 얘기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자, 카카오는요, 그러면? 카카오는 훨씬 많이 빠졌죠. 카카오가 더 많이 사람들이 네이버보다 죄가 크다. 지금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고요.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 반등은 나오겠지만 얘도 신용 많습니다. 아까 네이버는 1,100만 원, 1,100억이었는데 얘는 3,440억이죠. 하이닉스가 비슷하죠. 신용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계속 퍼렇게 지금 팔고 있죠. 신용이 지금 담보 부정 나와서 막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요. 잘 보면 빨간 달이 나오죠. 반등 나오면서도 뭐예요? 우하향하죠. 하향. 반등도 하고 하향도 하면서 충분히 이 장기 평선에 붙는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예, 이따가 또 종목 보면서 카카오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이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가들에게 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너무나 그 뭐랄까 독점적주의를 이용해서 네. 나쁜 짓을 많이 했더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규제가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플랫폼 사업에 너무 취해 있어. 네. 그래, 거기는 돈을 무작정 많이 벌어. 믿어도 돼. 꾸준히 장기로 들고 가자고 믿을 때 주가는 배반을 하고 나를 죽이더라고. 주식을 믿으면 안 되고 격언 있죠.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라면. 주식하고 영원히 같이 갈 거라 결혼하지 마라. 왜? 왔다 간다. 아까 삼성전자 봤죠? 왔다 간다. 네. 요걸 우리가 순례를 좀 그냥 왜 언제쯤 왔다 갈까는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는 얼마나 좋아했나? 나는 그 주식을 얼마나 좋아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야. 네. 마음속에 들어있어. 저 고점 멀어진 카카오 봤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죠, 현재. 동종목도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아주 강한 편인데요. 이건 뭐 신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상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시세가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팔았어요. 종목을. 그래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장기적 관망하고요. 이렇게 좀 이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언제나 실적이 나빠지거나 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매수죠. 그때는 주가가 많이 어그러지잖아요. 추녀가 되죠. 그 주가는 가만히 아까 그 차트로 보면 미인이 됐다가 추녀가 됐다가 미인이 됐다가 화장을 하면 팔아야 돼. 화장을 지운 여자를 사야 돼요. 네. 화장한 여자가 위험해. 네. 주가는 미인주가 됐다, 추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이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화학은 같은 LG그룹인데 네.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면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냥 넋을 놓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을 바꿀 거야. 근데 주가가 좀 깨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사람들이 좀 흥분했네. 진인가치 이상으로 지나갔네. 그렇잖아요. 네. 신용도 좀 많죠? 1,400억. 그리고 인기 펀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뉴딜 펀드 뭐 이러면서 그 ETF도 들어가 있고. 네. 그 주가로서는 시세는 단기에 나고 멀어졌죠, 얘도.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더니 가는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이 기술적 분석이 증거는 없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참 잘 많이. 결국 인간의 심리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과매수. 네.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걸어. 그리고 두들겨 맞는 거지. 그러나 월가에 있는 큰 손들, 그리고 LG화학이나 하이닉스 큰 주인이 누굽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은 저 바닥에 있을 때 주워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주워놨던 아주 오래됐죠. 오래전부터 주워놨던 것들 버블 날 때 때리고. 지난번에도 뭐죠? 2011년에도 버블 나니까 들어오잖아요. 여기 현대차 상투 쳤을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지수는 많이 안 들어왔지만 종목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2011년 보면은 2014년까지 LG화학 많이 들어오죠. 종합지수는 많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2014년에 보면 종합지수는 서 있거든요. 네. 종합지수 서 있는데 LG화학은 장기평선 밑으로 한 대 파고 들어왔죠. 왜? 그때 인기가 있었거든. 멀어졌거든. 멀어지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LG화학도 저는 좀 더 조정하기를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같은 계열이죠. 8번째 삼성 SDI는요. SDI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SDI가 이번에 배터리 중에서는 LG화학보다 시세를 많이 난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쌍봉까지 나왔고 그래서 어쩌면 이 종목도 장기평선에 인사하러 와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전기차나 배터리에 우리가 너무나 취해 있다. 그런 어떤 테마에 취해 있을 때 보면 주가가 멀어지면 네. 그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왔다는 거는 전 밑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항상 1등 하지만 그 2등짜리들, 2등, 3등, 4등 하더니 네. 없던 애들이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이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했었는데 요즘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셀트론. 그럼 지나보면 그런 애들이 2등까지 치고 올라올 때 시세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 상위에 올라왔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보면 다 밑으로 쳐지고 다른 애들이 또 2위, 3위, 4위, 5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왔다. 차트를 봤더니 시세를 많이 냈다. 개인 투자가더라고 어떤 테마에 의해서 많이 먹혔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내가 보기에는 삼성 SDI도 시세를 많이 내서 네. 버블이 났다는 거죠. 네. 뭐 시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버블이 났기 때문에 네. 버블을 까는 조정이 필요하다. 아마 이 종목도 신용 많겠죠. 신용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1,500억 정도 있네요. 그래서 장기평선부터 멀어졌죠. 네. 상당히 이 종목도 보면 멋있는 종목이에요. 90년대는 삼성전자보다 더 비쌌고 네. 이게 원래 삼성정관입니다. 삼성정관이라는 종목인데 아주 더 인기 있었던 종목이에요. 90년대는 얘가 삼성전자보다 인기 더 좋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누워 있었죠. 오래 눕더니 어때요? 큰 시세를 냈어요.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 그 정도 시세 낼 때 얘는 여기가 코로나거든요. 20만 원 아래에서 80만 원까지 4배 이상 갔거든요. 삼성전자 더블 조금 더 갈 때 얘는 400% 이상 갔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엄청난 시세를 난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좀 더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SDI 기간 조정이 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뭐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아마 시청자분들 이거 지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요 이제 주인이 있고 얘는 이제 강아지가 이제 멀리 가면 돌아와서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언젠가 만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올라가서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 거고 여기서도 먼 거잖아요. 사실상. 네네네. 그럼 이게 이 정도만 멀어도 사실 팔아야 될 수 있고 이 정도 이게 이 위에 있을 때는 다 사실 팔아야 되는 지점일 수 있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 좀 지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쉬울 수 있는데 가정에 있을 땐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삼성 SDI가 100%만 올랐을 때도 그거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봉으로 보면 네. 빠지지 않고 잘 견디고 있잖아요. 사실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안 들어왔죠. 그죠? 네. 저런 걸 믿어야 돼요. 저 속에 보이지 않는 블랙홀도 있고 네. 에너지 응축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관점이에요. 여기선 매수가 아니지만 여기선 매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수 관점이고요. 이거 시세 먹고 나왔다가 네. 다시 안 빠지고 옆으로 세울 때 매수 관점이고 저 매수 나올 때 상당히 무서운 시세가 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월봉이 큼직하죠. 이게 아주 무서운 시세인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도망가야 돼요. 이거 나오면 다들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큰 시세가 없었어요. 매번 그 자리를 터치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 매수 자리죠.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네. 그 오랫동안 몇십 년, 한 20년간 제자리 걸음하던 그 고점을 터치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왜 큰 돈이 들어와서 좌측편에 있는 매물을 사줬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면 매수죠. 네. 그래서 좌측편 매물, 그러니까 단 우량주야 되겠죠? 우량주가 좌측편 매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좌측편 매물을 사줬다. 그거는 분양해야 되겠죠. 여기에 산 이 세력들, 이 세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샀을까? 이 고점을 돌파한 이 세력들, 네. 사준 이 사람들은 바볼까? 거기 안 가겠죠. 거기서 돈을 투자한 돈이 분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세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시세를 붙이지 않으면 팔 수가 없죠. 결국 주식을 파는 거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큰 손은 화가들이야. 차트로 보면 화가잖아요, 화가. 멋있는 빨간 그림을 잘 그리고 사람 모두 테마 집어넣고 전기차 테마 집어넣고 어떻게 했어요? 다 홍보시키고 분양 싹 해먹고 지금도 여기서 계속 기대감이 있죠? 들랑들랑 하면서 계속 팔겠죠. 네. 근데 언젠가 지치면 주인을 만나고 가는데 그 만남점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그 자리가 주인이 딱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주인 밑으로 내려오죠. 네네. 이런 질문이죠. 주인 밑에 내려온 거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좋은 거는 주인 밑으로 내려올 때가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점일 때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 단기적으로는 저도 뭐 만나서 팔아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한 2, 3년, 5년 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좀 높아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로 보면은 이제 좀 더 올라가 있겠죠. 장기로 보면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나도 모르죠.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그 시간이라는 그 돈이랑 기회 비용이 있으니까 내가 딴 데 사고 제가 저점이 왔을 때 다시 그러니까 사면 이게 언제 사야 되냐면 네. 분명히 얘가 아픈 기세가 올 겁니다. 악재가 나올 겁니다. 네.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주인 밑으로 내려갔다가 전고점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네. 아프게 조정하면 급등 나온다. 네. 그때 들어가서 단기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프게 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급등 나오죠. 네. 옆에도 보세요. 급락하면 급등 나오죠. 급락하면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급락을 기다려야 돼요. 급락하면 급등 나오잖아요. 급락을 제가 급락을 한문으로 바꿔봤어요. 급락. 왜? 떨어질 낙자잖아요. 급락을 금으로 바꾸면은 세금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금이 떨어진 거지. 급락이 네. 급락. 세금으로 바꾸면 금이 떨어졌다. 네. 급등 나오잖아요. 보세요. 급락하고 나서 급등 나오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급락하니까 어땠어요? 급등 나왔잖아요. 여기 네. 코로나잖아요. 네. 그럼 급락은 급락이에요. 요 말을 잘 바꿔서 들으면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네. 위기에 맞서야 된다. 위기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따 몰빵소년 얘기할 건데 네. 위기에 시세와 맞서고 거기에 공격하는 자세. 네. 그것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한 거죠. 네. 삼성 S대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코로나 사태나 여기 2015년, 18년 때는 불안했잖아요. 불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사야 되고요.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럴 때는 멀리 떨어져서 여기 있는 다음 조용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팜 시스템이에요. 팜 시스템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다 해주더라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이 월봉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네. 다 이게 해준다는 소리가 여기 다 써 있어. 다음 반등 또 해줄 거야. 또 해줄 거야. 많이 조정하면. 이게 다 써 있다고 여기. 그래서 월봉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9번째랑 10번째 현대차 기아인데 뭐 이거는 한 군데만 봐도 뭐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하나만 봐도 되겠죠? 네. 예. 현대차는 봐야 돼요. 현대차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 왜요? 현대차가 사실 니먼 사태의 그 사태에서 네. 주도주였거든요. 니먼 사태에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네. 급락해서 이게 3만 몇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28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28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간 거죠. 38에 24 아니에요. 근데 가는 거 보세요. 속도 보세요. 팍팍팍 하죠. 지금 우리가 봤던 종목들이 보니까 팍팍 올라가서 옆으로 횡보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그리고 몇 년을 버티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또 나중에 6만 5천 원 떨어졌어요. 자, 3만 8천 원에서 28만 원, 6만 5천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결국 뭐 했어요? 주인 위로 갔다가 주인 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신고가가 나서 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또 만나러 오죠. 그죠? 이걸 우리가 순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얘가 시가총액 2위까지 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여기 이 정도 보여줬단 말이야. 네. 여기서 시가총액이 더 간다고 반등파에서 전고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큰 시세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섹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오랫동안 천정을 거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종목을 못 팔고 기다려요. 그리고 더 사기도 해요. 또 간다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대중들이 좋아하고 신용을 많이 샀으면 그 신용을 까는 조정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네. 가격 조정, 기각 조정. 자, 28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가격 조정.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 2020년까지 몇 년까지 했어요? 한 8년 동안 기간, 가격 두 가지 정해죠. 그러니까 그 가격과 기간 조정이 결국 이 장기 이평선 하단부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대차가 상투 치고 그럼 종목이 없었을까? 이제 여기부터 종목을 보면 재밌겠죠. 현대차가 그래 2011년 상투 쳤어. 그 다음에 종목은 뭐가 나왔냐고. 네. 지수도 못 갔어요. 여기 보면. 자, 현대차가 상투 치고 난 28만 원부터 못 갔단 말이에요. 옆으로 기기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더 빠졌죠.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 종목 만지면 안 되죠. 자, 여기가 그 자리거든요. 네. 11년 지수는 못 갑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럼 지금 상황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3점 깼다 올랐다, 3점 깼다 올라면서 옆으로 횡보 조정하면서 종목이 섹터가 나올 거라고요. 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월봉으로 쳐보면 뭔가 이제 우리 궁금증이 조금 풀릴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상승을 치고 그러면 종목이 없었냐? 종목을 지금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12년에 끝나서 지금 거기 머리가 이 자리거든요. 지수 종목이 거기서 끝난 거죠. 삼성전자가 뭐고 힘을 못 썼어요. 지수가 못 가면 뭐가 할까? 지수가 행보 조정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나오는데 종목을 한두 개 쳐볼게요. 자, 보면 11년에 끝났죠. 근데 이 한미약품 36,000원에 12년에서부터 여기가 74만 원이니까 약 20배 갔죠. 그죠? 네. 지수는 어떻게 썼어요? 지수는 옆으로 쭉 기고 있었죠?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또 볼까요? 12년이죠. 여기 조정이 약간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일생건도 올라갔겠죠. 그죠? 11년 우상향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조정 조금 하고 또 올라가고. 그죠? 계속 우상향 하죠. 그러니까 종목은 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종목은 있다. 지수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네. 지수 관련 종목이 네. 지수 관련 종목이 옆으로 횡보 조정하거나 개인 투자가 너무 많이 있어 현대차 대장주 그러니까 주도주가 꺾이면은 거의 대형주 주도가 꺾이면 뭐가 시가총액 상위점이 꺾이면 중형 우량주에서 근데 그것도 다 테마가 있어요 보면 결국 지나보면 화장품이었잖아요 그죠 또 호텔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면세점 그런 것들 다 하나 테마로 올라오고 10배씩 간 거 많죠 그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가 사지 않는 곳 보면은 2011년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몇 배 갑니까 1,400원에서 3만 원 갔으니까 20배 올라갔죠. 그죠? 네.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13년, 13년, 여기서 계속 산 거예요. 현대차가 상투친 이후로 계속 매수한 거예요. 어디서? 주인 근처에 오면. 그럼 얼마나 먹었냐? 10배 이상 먹었죠. 그 자리에 얼마인데? 우리가 평균 매수, 계속 지속 매수했거든요. 내가 이 자료는 다음번에 내가 윤작가 TV에 나오는 기가 있으면 보시면 그 2,800원, 3,000원대 매수했죠. 여기 45,000원 찍었죠. 15배 올라갔죠. 지금 장이 나쁜데. 왜 삼성전자에만 매달려 있냐 이거. 배당 계속 줘요. 네. 가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수 관련 종목들이 상투 찍으면 가치주들이 지금 앞으로 가치는 뭘까요? 부동산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앞으로는 주가가 그걸 우린 자산주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자산주 시대가 올 거예요. 음. 자산주를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은 섹터가 될 겁니다. 자산주들이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먹지 않은 주식이고 자산주가 90년대 이렇게 하나의 섹터인데 원래 이론에 있어요. 저금리 시장에 성장주가 큰 시세를 내고 나면 금융 장세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받침되면서 가치주. 그래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떤 걸까?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지수는 이렇게 하더라도 네. 우상향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지수가 못 간다고 해서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수 관련 종목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다음 다음 섹터 주도주에 조금이라도 편성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1억 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빼가지고 다음 섹터들에서 조금씩 담아보고 그 공부가 되면 나중에 맞아 이제가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식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데 영원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조정이 들어. 그 생각이 들 때 일단 물러서야 돼. 아니면 비중을 잘 조절했으면 장기 보유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러고 또 갈 거니까. 네. 그래서 비중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몰인했으면 답답해 죽습니다. 네. 다음 가는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 물린 종목을 좀 찢어보는 것.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한다고 현대차나 지금 시가총액이 조정한다고 울지 마라. 이 조정 이후에는 그동안 못 간 종목들이 아까 보여줬던 대로 새로운 섹터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편입하는 거지. 아니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나눠서 같이 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를 있고 이쪽에서 잃어버린 거 그쪽에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어쨌든 추락했으니까 주가도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 떨어진 것도 많잖아요. 네네. 떨어진 것 중에서 좀 더 모아가야 되는 주식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 장에서 떨어진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네. 가치 대비 떨어진 거는 아까 얘기했던 1, 2생활공고 같은 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런 주식 모아가 네, 된다.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이 살게 되면 화장품은 영원히 끝난 거야. 절망이잖아, 그지? 네네. 절망이 매수 신호예요. 절망은 답이 없잖아요. 네. 답이 없을 때 답이 없는 걸 사야 되고 답이 나오면
전기차 답 나왔잖아. 코로나 가면 복귀해줄게 답 좋은 나왔지, 말이다. 그지? 네. 그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답 나왔지. 네. 근데 답이 나왔는데 답에 투자했더니 어떻게 해요? 손해시키시죠. 음. 답에 투자하지 마라. 주식에 결혼하지 마라. 영원히 갈 것 같을 때 비중을 줄여라. 이런 것들이 주식 공부예요. 여행지 좀 오른 정도 한 개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죠. 단기에는 좀 깊게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올라왔고. 장기평선 저항선 때 지금 매물이 와 네. 있는데 뭐 조정 좀 했네요. 우상향 할 수 있지만 단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 조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그런 보면 코로나 이전에 최근에 고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다 올라온 거네요.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그럼 복구해서 혹시 호텔 섹터도 하나 볼 수 예, 있을까요? 호텔 신라가 면세점이니까 네. 두 가지 다죠. 호텔과 얘는 면세점. 얘는 뭐 별로 그렇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호텔 신라는 요즘 좀 떨어지긴 했네요. 많이 조정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보면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반등이 나오죠. 예, 바로 이거예요. 예,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반등할 것이다. 인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반등 줄 때 이 종목이 현대차를 봤더니 시세를 크게 나고 옆으로 횡보 조정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구간이더라. 그걸 네. 여러분이 감지했으면 아, 비중을 거기서 조절하시면 좋 한 가지 궁금한 게 여행주에서 이제 항공 쪽은 이제 빨리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위드 코로나에서 화장품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는데 같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 조금 이게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온도차가 나는 건. 화장품하고 여행하고요. 네, 항공이랑.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나는 여행 아니, 화장품이 좀 많이 올랐지. 한미 이 화장품 중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죠. 보면 많이 올랐었어요. 약 한 7개월 동안 주가 상승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상승폭에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이제 빨간 양선 내기 시작하니까 잘 맞은 것 같아요. 화장품들이. 그러니까 외려 나는 여행보다 화장품을 더 좋게 보는 거죠. 잘 맞았다. 그리고 완전히 실망 매물이 나와서 네. 저 따라가다가 지금 신용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다들 오바이트 했겠죠. 그 신용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신용이 많으면 공매도가 나오니까 네.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신용을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셀트리온 이제 한번 보면은 셀트리온을 보고 가야 돼요. 아직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39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22만 원대까지 이거 얼마 빠진 거야? 많이 빠졌네요. 그죠? 진짜 많이 빠졌 근데 신용이 아직 그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대감이 많이 있다는. 5,400억 냈는데 지금 4,500, 한 1,000억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죠, 보세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거. 그게 아직도 기대감이 많다는 거야. 네. 그 어떤 인간이 뭐 나와가지고 그랬다대. 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코로나 마스크를 벗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근데 은퇴하고 나갔다대 그 사람이. 아, 주가는 책임 없는 말 아주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많다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이따 얘기할 거 제시는 그래서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요 절대로 외부인 사람들 못 들겠다. 심부름하는 애도 밖에 나가서 뭔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이 딱 열리는 시간에 딱 문을 닫아버려. 세계적인 그 트레이더들은 어떤 사람은 창문에 베이다까지 다 막 이중 방문을 해가지고 외부의 소음이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투자를 가장 망치는 거는 소음이야.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들리는 여러분이 가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셀트론의 이야기를 많이 한 전문 유튜브가 있어. 셀트론 네. 유튜브. 카카오에 대해 전문 유튜브가 있어. 카카오 치면은 그 유튜브가 나올 거야. 네. 근데 그동안 한 얘기를 쭉 들어보라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펌프질을 했나. 몰빵질하고 꼴빵질 했잖아. 근데 지나 보니까 어때? 주가 계속 그런 데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유튜브가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소위 나는 그걸 교주라고 하잖아. 특정 종목의 교주가 나오면 그 종목이 못 가더라.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 못 가더라. 주식은 참 묘한 거야.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열광하면 못 가는 거야. 셀트론 같은 거는 언제든지 비중 축소를 해서 가볍게 가는 게 상당히 좋겠네. 자, 대표님 요즘 뭐 주목하고 있는 좀 세상의 뭐 변화 같은 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네. 기대하고 열광하고 믿고 교주처럼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아마존. 응? 플랫폼? 그렇지, 빅테크? 플랫폼이잖아. 아마존, 뭐, 그쵸, 구글, 그쵸. 플랫폼. 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주님같이 믿고 있잖아요? 네네. 주님같이 믿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네. 업종. 지금 너무 믿음이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까지 몰려가서 너무나 질렀다. 그 믿음이 언젠가는 막 위로 돌아서요. 믿어버렸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질렀다는 건데.
또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요새 뭐 많이 나오던 뭐 물류센터에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뭐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앰뷸런스를 대기해놨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국에도 나오기 시작하죠. 전 세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안 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야. 중소기업이 다 죽어. 그래서 규제가 서서히 나오고 정치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돈에 나오던 이익이 감소하겠죠. 주가를 선반영됐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믿고 있는 그 업종 섹터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의심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네. 분산 투자할 때가 되지 않느냐. 너무 그쪽에 올인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책을 보니까 그 투자는 거북이가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장기 투자하려고 우량주를 네. 장기 이평선 하단부에서 매수해가지고 장기로 보유하려고. 아까 현대차 보니까 28만 원 갔다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28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6만 원대 올 때쯤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사서 장기로 보유하는 것. 그것이 거북이 투자고 요새 상한가 나오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거를 몰빵 치어가지고 신용 걸어서 몰빵 치는 것.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하종가 2번 맞으면 깡통 나잖아요. 그게 토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틀린 점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장기로 가려고 하는 거. 실패 없는 투자, 정석 투자. 그 정석 투자, 정석을 지키면서 가는 투자가 그건 토끼고 정석을 무시하고 급등주 상한가 따라잡게 한 거. 그런 거는 토끼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 전체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자금이 엄청 크거든요. 그걸 다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한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정가로 막 떨어지잖아요. 팔 기회도 없어요. 나를 그 좋아하는 그 젊은이가 25살에 나부터 나 공부를 했는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급등주를 가서 신용을 걸어가지고 깡통이 나가지고 금융 파산자가 돼서 희생 절차를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그저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 이놈이 토끼가 됐구나. 장기 투자하다가 장기도 답답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가 매매 이런 것들은 선수의 영역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얼마인가 보시라고요. 수익률 대회 때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금액이 100억이나 최소한도 10억 가지고 매매하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와요. 대개 1억 미만일 거예요. 5천만 원, 1억짜리는 그렇게 따블을 내고 뭐 100% 수익 낼 수 있지만 한 100억 주고 하라고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는 돈이 얼마나 크면 수백조의 돈들이 어떻게 그런 종목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순간 그 종목은 고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먹을 수 있는 종목,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정석 투자를 하는 게 토끼 투자가 아니고 거북이 투자. 토끼 투자는 그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따라가는 것. 급등주를 신용으로 건다는 것. 이거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을 보면 작은 금액으로 잽싸게 따라가고 잽싸게 빠져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절매를 한다는 자체. 정석 투자는 선절매가 없습니다. 우량주를 바닥에 사서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선절매 안 하는 투자는 거북이 투자. 선절매하고 작은 금액으로 급등주 따라가는 거는 그거 그냥 그림에 불과한 거지. 개인 투자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확 떨어질 때는 과연 거래도 안 되고 푹푹푹 떨어지죠. 그 차트를 하나 봤으면 좋은데 그런 거 그러면 진짜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자,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자, 부자가 되는 기회 잡는 사람들의 특징. 대표님이 지금 혹시 정확한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49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73이죠. 아, 73년 동안 사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해요. 그리고 독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독서를. 저도 이제 깡통을 나고 나니까 돈을 다 잃으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주식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책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에서부터 시세의 비밀이 책 속에 다 있어요.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써놓은 것들에 보면 차트도 보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먼저 사는 게 먼저 아니에요. 책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격해야 하잖아요. 강력한 강인한 마인드, 용기, 그 다음에 인내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주식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는 독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돈을 벌고 싶은데 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 옆에 있는 친구 3명, 4명이
계좌를 5년 후에 보면 그 사람과 평균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 굳이 가난한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가 가난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잘 놀라고 안 해. 부자가 놀면 좀 안 이꼽잖아. 레벨이 안 맞잖아. 그래도 안 이꼽아도 어떻게 해야 돼? 압을 떨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매일이라도 한 통 써야죠. 그죠? 그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부터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는, 내가 같이 공유한 정보의 계좌가, 서너 명의 계좌가 5년 후에 평균치와 내 계좌 같아진다. 지금 내가 계좌가 제로더라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한테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키워주고 싶어요? 안 키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찾아가야죠. 예를 들자면 뭐 박용옥 씨 같은 분. 그렇죠. 그런 분을 카카오톡에 친구로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의 글들, 그런 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공유하는 거야, 생각을. 부자 아빠 책을 읽고 자기 개발한 김 작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하면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 작가 유튜브에다 댓글도 많이 달아가면서 그런 그 부자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공유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평균치로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 더럽고 안 입고 가네 저런 인간들한테 편지해서 그거는 부자 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를 떨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자세를 낮추고 편지도 쓰고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자꾸 선생님 하면 안 가르쳐 주겠어요? 종목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주겠지. 그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 곁에 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성공은 계좌에 돈 번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계좌를 보기 위해선 선생님 옆에 가까이 가고 그 사람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계좌를 깔 거예요. 그거 확인되면 컨닝구를 해야 되겠죠. 컨닝구가 제일 좋아. 너 60 넘어가지고 지금 언제 공부해? 10년은 공부해야 되거든? 만 시간 10년이잖아. 10년 되면 70이 돼버려. 그때 돈 언제 벌어? 그럼 빨리 가는 방법은 딴 거 없어. 돈 번 고수들을 찾고 그들에게 메일도 쓰고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컨닝구 하려고. 컨닝구가 제일 빨라. 그들 학교 다닐 때 컨닝구 하면은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사회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보면 컨닝구 잘하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컨닝구 잘하는 애들이 사회 부자 돼요? 왜냐면 그들은 부자들 곁에 가서 아부를 떨었다는 거지. 컨닝구 했다는 거죠. 선생님, 나는 공부는 못해요. 그렇지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자 되죠? 라고. 그리고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들의 모임, 그들의 강연에 같이 가려고 그랬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그 답안지를 본다라는 거, 남의 친구에 본다라는 거는 이제 불법인 거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사실 그게 불법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게 인맥이에요. 가만히 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인맥이라고. 인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자기 개발책을 많이 읽어야 인맥을 쌓아죠. 그래서 그런 그 고수들의 인맥, 그들이 애경사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죠? 그들의 모임, 그들의 카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진짜 제대로 된 고수가 누군가를 찾는 게 굉장히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좀 그렇지 않은 좀 가난하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부자를 욕하는 거죠. 막 부자를 막 욕해요. 저런 놈의 새끼들이라고. 그게 부자를 욕하면 안 돼요. 뭐 부자하고 같이 이렇게 나보다 굉장히 많은 부자하고 밥을 먹었는데 밥값 내가 냈다니까요. 예. 부자에게 한 수 배우려면 나보다 굉장히 부자한테는 밥을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면 나보다 엄청난 부자인데 밥값을 내가 나도록 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검소하신 그분의 검소하잖아요.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돈 안 쓰는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약해야 된다. 부자한테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검소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부자들에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그들 곁에 가야 되고요. 그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 곁에 가기가 가까워졌어요. 책과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에게 한 수 배우는 것. 그리고 시장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가 뭔지를 걸러내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진짜 정보는 뭘까? 진짜 정보는 많이 보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게 진짜 정보예요. 진짜 정보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의 짜릿한 주식계의 기법도 없어. 그게 진짜 정보야.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없애야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을까요? 요새 제일 부자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저도 이제 가끔 우리 클럽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골프 모임에 한 번씩 초대하면은 아빠 운동을 너무 안 해요. 거셔야 돼요. 등산을 더 좋아하는데 모임 초대하면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될까 연습을. 연습장에 가보면 너무나
보통 사람들이 골프를 연습을 꽉 차. 그래서 내가 골프존에 가서 연습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네. 야, 부자처럼 보이려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티코 타고도 오고 막 그러대. 그래서 프로가 그래. 티코 타고도 골프 치러 와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골프 쳐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소리 듣고, 아, 이제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골프를 치네. 그렇다면 그런 거는 아직은 하면 안 된다. 연봉이 최소한도 몇 억은 돼야지. 네, 최소한도 몇 억, 1억 이상은 돼야지. 1억도 안 되면서 골프를 친다는 건 좀 낭비다. 그리고 너무 필요 없는 외제차 사는 것도 낭비고, 그죠? 부자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검약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죠. 1년에 어떤 것들은 10배씩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카카오가 몇 배, 7, 8배 올라갔거든. 그렇죠. 그건 1년 동안에,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찾으면 여러분 종잣돈이 1억이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2, 300%, 4, 500% 올라갈 수 있는 종잣돈을 빨리빨리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드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야. 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여행 요새 못 가니까 이제 골프를 많이 가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고 외제차 좀 조심하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실제 부자가 되라. 네. 실제 부자가 돼야지. 보이면 뭐 할 건데. 종잣돈은 모이면 주식인 정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말 재미난 게임이 너무 부자가 되는 게임이 많으니까 그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전략해라. 이걸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자산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좀 증발한다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 자산, 주식도 현찰이고 네. 부동산도 현찰이고 다 현찰이기 때문에 그건 증발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증발했다 칠게요. 증발할 수가 없죠. 주스는 남아있다. 예, 제로가 되더라도 주스는 남아있다. 주식사 400년 역사를 봐도 주스는 살아있다. 그게 스펀지같이 완전히 납작하게 돼도 네. 바로 급등 나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 있으면 그거 더 많이 사야죠. 네. 또 만약에 내가 돈을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면 또 보험 팔러 나가야 되겠죠. 네. 보험 팔러 나가야 되겠죠. 뭔가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보니까 뭐 인터넷 속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건 타자잖아요. 타자로 일하면서 인터넷 기업에서 얼마든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잘 안 하시고 다운받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고 네. 공부를 안 하셔. 엑셀이 뭔지 크롬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되더라도 걱정은 안 한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러면 일어서본 사람은 몇 번 무에서 유를 만들고 또 없애보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드머니를 이제 모아야지 사실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 네. 시드머니는 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저 같은 거는 완전히 제로였죠. 제로가 된 다음에 절망해서 뭐 네. 방황도 좀 하고 죽으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보험하면서 종잣돈 조금씩 모으는데 근데 이게 50만 원 벌다가 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막 벌리다가 막 1000만 원 넘게 벌리더라고요. 네. 왜 종잣돈을 계속 모았죠? 50만 원 우리 생활비가 별로 안 드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종잣돈을 서서히 모아갔죠. 그래서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뭔가 필드에서 네. 매달 얼마씩 벌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특기가 있을 거예요. 보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나 여러분이 하던 일들에서.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주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직업을 버려서 전업 투자한다고? 어휴, 이건 정말 안 해요. 아직 당신이 주식으로 매달 벌 수 있는 기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검증이 안 됐잖아. 네. 여러분이 평균치 1년, 2년 정도의 평균 월간 수익률을 보면 1년치 평균을 보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이 난 사람은 전업자 해도 돼요. 네. 수익이 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업을 하는 순간 더 많이 공포에 빠지고 더 많이 몰빵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더 많이 하겠어요. 직업을 가진 것, 직업을 버리지 말 것을 절대 권합니다. 하여튼 시드머니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과 함께 병행하면서 작은 돈씩 좋은 주식을 우리한테 선물이잖아요. 주식이 복리의 마술로 주식이 막 커가면서 종잣돈이 팍팍팍팍 늘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저축입니다. 주식 저축으로 하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팜 시스템이죠. 팜 시스템으로 모아가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마 알미늄 하나만 보더라고.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사서 모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좌를. 한 2012년, 14년부터 계속 모은 사람이 계좌를 공개했는데요. 요새는 차트가 계좌가 차트에 그림이 그려져 나와요. 매수자, 매도를 전부 표시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 매도를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고점 사서 저점 팔았나, 네. 저점 빼서 고점 팔았나가 네. 차트로 다 보여줍니다. 이게 복귀 차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보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종잣돈을 만드는 거는 주식 저축으로 모으면 됩니다. 가치주를 매달 버는 대로 그냥 모으시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거 그런 종목. 근데 삼성전자 꼭 사라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처럼 올라갈 후속주를 찾아야 되겠지. 그런 이제 성장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종목 그런 것들, 또 현재 나와 있는 가치주, 삼화알미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사서 모아가면 네.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1억 원 미만 좀 자금 보유하신 분이 좀 돈을 굴릴 방법 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같아요. 네. 그냥 가치주를 포트폴리오 잘 짜고요. 네. 그 다음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계속 모으는 거죠. 네. 그때 가지고 있다 보면요. 인기가 막 올라가서 뭐 7, 8배, 중소형주는 5배 뭐 올라가면 뉴스가 막 나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온통 제목이 잡혀요. 무슨 테마죠, 뭐. 무슨 테마죠. 나오죠. 그때. 그리고 중소형주는 스물스물 올라가 나중에 상한가로 빵빵빵 날아갑니다. 상한가 빵빵빵 나오면 이거는요. 갭이 났죠. 매도 신호예요. 네, 그럴 때 파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만 잘라주면은 그런 종목은 최소 2, 3년, 3, 4년 조정해서 주가가 50% 이상 하라고 하면 재매수하시면 되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책을 많이 보시면 아마 그런 지적 분석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아가시면 1억이나 종잣돈 모으기나 똑같아요.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종목이 저평가된 종목을 골고루 모아간다. 그리고 관리하지 마라. 방치해라. 토종닭 기를 때 방치하잖아요. 그 토종닭이 맛있듯이 네. 주식도 방치가 예측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가치주는요. 믿어야 돼요. 가치주는 점점적으로 보면 가치주의 특징은 뭐냐면 유보를 쌓거든. 네. 지금 기업들이 돈 잘 버는 회사들은요. 그 월급을 많이 받아가 봐야 50% 뺏기니까 자기 적당히 먹고 쓸 만큼은 받아가고 나머지를 그냥 유보를 쌉니다. 자식한테 주려고요. 그래서 회사가 유보율이 자꾸 쌓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그런 거를 같이 자식과 같이 올라타라.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런 가치주에 올라타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가치가 언젠가는 제재가를 받은 네. 급등 시즌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식하면 되죠. 영원한 테마는 가치주입니다. 네. 영원한 테마는 가치주의는 영원한 테마예요. 가치는 언젠가 제자리 찾아간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30 세대, 그 다음에 4050 세대의 재테크 방법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30 세대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30 세대는 손정의 기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정의는 상장하기 이전에 성장주를 많이 사잖아요. 네. 지금 제3시장? 그런데 종목을 좀 많이 연구해서 사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어렵죠. 지금 상장되기 전에 쿠팡을 지금 사서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거보다 알리바마 같은 거, 그죠? 손정의처럼. 2030 세대는 손정의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정의 투자법을 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050 세대는 네. 아까 우리 1억 투자하듯이요. 네. 그렇게 우량주를 모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2030이나 40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략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우리나라 우량주들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걸 모아가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성공할 것이랍니다. 확실히. 자, 대표님의 나이대에 해당될 수 있는 좀 60대 이후 노년인 분들은 좀 어떻게 재테크해야 될까요? 예, 공부를 안 한 분들에게는 네. 추천한다면은 ETF 인덱스 펀드라고 그럴까요? 네. 종합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네. 펀드가 단기에는 좀 급등이 나왔어. 요새같이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인덱스 펀드도 사도 되겠죠, 또 그죠? 네.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가 2003년 3월부터 시세가 엄청 났어요, 더블이. 그래서 옆으로 좀 조정할 거예요. 그래도 장기로는 보면 인덱스 펀드가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인기 종목 사는데 정말 좀 물 먹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물 먹어, 카카오 물 먹어, 지금 뭐 현대차 물 먹어, 다 물 먹어서 지금 물만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주식은 우울증 스트레스 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 올 때는 작은 돈만 가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면 장기로 투자한다면 인덱스다. 그건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지수를 사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지수가 단기 급등 나오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그냥 모아간다면 언젠가는 인덱스 펀드가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수익 나고 있는 고수들을 찾고 그들을 컨닝하는 거죠. 네. 지금 언제 공부해? 책 읽고. 그들 기본 책은 좀 읽어보고 특히 부자파 책 읽으면 좋아요. 부자파 책은 해외에 좋은 책들을 지금 많이 발췌해서 냈어요. 그래서 부자파 책을 읽었다는 것은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거야.
좋은 철학들을 집어넣었으니까 60대면 앞으로 100세까지는 100세 시대이니까 워런 버핏도 90대 중반 아니에요? 그러면 60대도 앞으로 30년, 40년 사셔야 되니까 34년 내다보면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면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우량주를 잘 나눠서 담아놓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네. 당분간 담지 말고 네. 나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충분히 조정해 줄 때문에 같이 담으면 좋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바로 큰 수익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어려운 주식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300보다 네. 지금 2,900이면은 400분에 빠졌죠. 그럼 3,300이 어려울 때지 지금이 어려울 때가 아니잖아요. 물건값으로 따지면. 그러면 3,300이 어려울 무서울 때야, 나쁠 때야. 지금은 그때보다 좋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어려울 때가 아니라 모든 기회는 하락장에 있는 거니까 네.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공부하고 어디에 투자할 건가 바라봐야 된다. 네. 지금 연구할 때다. 그러면 외려 연초에 들어올 게 아니라 지금까지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할 때죠. 진짜 공부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하락장에 기회가 많다. 2월달, 3월달 장이 화랑 타올 그 4월달은 들어간 사람 다 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했다면 하락장에 외려 기회가 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주식을 눈을 크게 뜨고 연구할 때다. 외려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부자아빠 정재훈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